반갑습니다. 아, 어제, 어, 어제 장 보면은 뭐 예상대로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갖고, 막 어제, 삼성전자에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하루였을 거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단 왜 삼성전자는요 사실 지금 하이닉스랑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비슷비슷한데 어 단순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한 대략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 하이닉스가 대략 뭐 20조 원대면은 저번 1분기 실적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는 58조 원, 50 몇 조 원대야.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하이닉스가 거품이 껴있는 게 맞죠, 그러면은. 네. 하이닉스가 거품이 껴있는 걸 맞다라고 보는 시선이 맞는 거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다.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근데 이 저평가를 깨는 신호탄을 하이닉스가 먼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도 있고. 저번에 말했듯이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잖아, 삼성은.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더 집중해 갖고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오늘 금요일 밤, 오늘 밤 이제 하이닉스 ADR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ADR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죠. 네,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거품이 터질 수도 있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대략적으로는 한 90% 넘게는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 뭐 이런 관점이 더 커요, 저도. 크긴 한데. 사실 이제 그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 시장이 계속 확신을 갖게 만들잖아. ADR을 상장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투자자들한테 확신을 지금 주고 있는데 내가 제일 무서운 게 확신이라고 하잖아. 제일 두렵고 조심해야 되는 게. 확신을 갖게 하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야,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뉴스나 뭐 어떤 다른 잡다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포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하락에 따른, 혹은 상승과 하락 이 두 가지에서 수급 쏠림 때문에 많이 내려간 종목들을 골라서 버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한 20, 30% 내려왔기 때문에 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갖고 다른 종목에 눈길을 안 주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이제 오늘장도 그렇고, 뭐 오늘 밤 금요일 SK ADR 상장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개별주들 대부분은 아마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주들 자체 다 좋지 않을 거다. 하이닉스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급이 쏠릴 거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증시가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지. 삼성전자가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미국 기업들, 미국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번 ADR 상장하는 하이닉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2배가 넘게 버는데 시가총액이 똑같아. 근데 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했어. 그럼 얘네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삼성전자가 훨씬 더 싼데 굳이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니면 그냥 광기로 그냥 가야겠죠. 얘들도 상장했으니까 오르겠지. 좀 더 오겠지. 오히려 보면은 국장보다 미장의 이 투자자들, 이 코쟁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생각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인종 간 어떤 성질 차이이지 않을까. 이제 한국 사람들 투자자들은 워낙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괴롭히는 걸 좀 좋아하는 인종의 특성이 주식시장에도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 미장 증시를 보면 오를 때 다 같이 오르고 내릴 때 다 같이 내리자,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정직한 느낌인 거. 약간 여유로움 때문이지 않을까. 국가 간의 어떤 그 투자자들의 어떤 여유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투자의 돈이, 전 세계의 모든 자금들이 쏠리는 시장이니까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갖는 마인드와 국장에서의 그 수급이, 돈이 별로 쏠리지를 않으니까, 쏠리지 않는 곳에서 그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르게 형성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장도 어떻게 보면 그거야. 오늘장도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을 SK 하이닉스가 지금 막고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죠.
하이닉스가 막고 있다.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ADR 상장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삼성전자에 투자할 돈이 하이닉스로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팔고 삼성전자는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를 조용히 매수하고 있어요. 조용히 매수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ADR 상장을 하게 되는 순간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하이닉스가 ADR 상장하는 순간 재료가 소멸되잖아. 재료가 소멸되면은 하이닉스가 기존의 대장 역할에서 삼성전자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했을 때 만약에 성공적으로 주가가 오르면은 삼성전자도 ADR 상장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럼 기대감이 삼성전자로 넘어갈 거고, 반대로 하이닉스가 주가가 내려가 ADR 상장 후,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야, SK 하이닉스는 이제 끝났다. 저 봐라, 저 유상증자 때려갖고 ADR 상장해봤자 주주가치 훼손만 하고 별 이득도 없지 않냐. 저 지금 ADR 상장 안 한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훼손도 없고 훨씬 더 좋다. 영업이익도 좋고. 그러니까 수급 쏠림이 아마 그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ETF를 만든 건 결국에 세력들이다. 세력들이 만든 거고, 개별 인버스 상품을 만든 것도 세력들이 개별적으로 죽여버리려고 만든 거다, 이건 내가 봤을 때. 개별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만든 거고. 개별 종목 ETF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지. 돈이 쏠림을 이제 그 안에서도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지.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결론적으로 그거야.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더 많이 올랐었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삼성전자가 개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게 언제 시점이냐면 다음 주 아마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 최소 다음 주 안에 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 쏠림 다시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반도체의 이 슈퍼사이클이 끝났냐라고 하기에는, 이게 끝나려면은 이 인공지능 로봇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현재 솔직히 말해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제품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이지, 시연만 했을 뿐이지, 현재 상용화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고, 이게 상용화 단계에 가잖아. 상용화 단계에 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의 10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 량이 대략 100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반도체 칩만 100개가 필요하대. 그래갖고 이게 휴머노이드가 활성화되는 순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10배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애들은 문제인 거죠.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해라. 그냥 지금 시장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다. 하나의 그냥 세일 기간이다. 그냥 하나의 할인 이벤트였고, 그냥 신용 쓴 애들을 죽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무빙이었다. 어제 봐봐요. 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신용 풀렸잖아. 신용으로 살 수 있게끔 되었잖아. 내가 저번 주 수요일에 말한 게 언제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신용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 아마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신용 물량 풀렸잖아 지금. 왜냐면 반대매매 나갈 때까지 애들 눌러버리니까.
내가 그때 하락을 하면서도, 하락 후 반등을 하면서도 신용이 안 풀리는 거 보고서, 아, 이거 아직 끝이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을 계속 했거든. 어제도 내가 상승을 점쳤지만, 상승 후 대하락을 한번 또 했죠. 어제 또 하락을, 또 대하락을 또 시켜버렸어.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개인들의 어떤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지금 아마 녹아내려서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자금이 많이 녹아내려서 없는 경우도 있어갖고, 기존 투자자들은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는 거지. 시장에서 이미 녹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고. 이제 올리려면은 진짜 세력들이 올려야 돼. 외국인들이 올려야 돼, 이제부터. 기존에 한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치웠던 외국인들이 다시 재매수에 들어오는 순간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뚫는 랠리가 시작될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전라도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근데 그게 어느 한편에서는 나는 이게 지금 이게 대형 악재라고 판단을, 내가 저번에도 말씀한 악재라고 이걸 시장이 해석을 한다라고 보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 기업을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너네들 투자를, 공장을 짓는 거는 전라도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업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국가 입장에선 좋겠지. 한국이란 나라 입장에선 좋은 건데, 그런 대형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만 놀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한 국가 안에서만 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두 가지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가 추후에는 미국의 관세 품목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이게 돈을 많이 버니까 결국엔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세금을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반도체를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은 이 관세율에서 적용 해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 내 공장이겠지. 미국 내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관세율이 없거나 거의 없거나 굉장히 낮게끔 해주겠지. 굉장히 낮게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면에 해외에서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만든다, 동남아나 이런 데서 만든다 그러면은 관세율이 높게 책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 마진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 나는 추후에 공장 삽 뜨기 전 혹은 삽을 뜨고 난 후에 이게 아마 터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터질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공장을 증설을 하려면은 한국에다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 한국에다 하면 안 되고 미국에다 해야 돼. 지금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미국에다 해야 된다는 거야. 미국에다 해야 돼. 그리고 그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서 가동될 때쯤이면은 인간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협동 로봇들이 거의 인간이 거의 제로화된 수준의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 나는.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공장, 반도체 공장이 실현될 텐데,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국은 노동자들이 어떤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하거든. 원래대로라면은 삼성전자가 저번 노조 리스크가 있었잖아. 삼성전자가 저번 노조 리스크가 있었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기업을 위해서, 기업 가치를 위해서, 혹은 전라도에다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노조들의 성과급 문제들을 해결을 해줬어야 됐다. 싸워서라도 해결을 해줬어야 됐다고 보거든. 근데 이 노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라도나 추후 용인이나 기존 이 화성이나 이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성과급을 계속 빨아먹을 거거든. 그 로봇들이 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게 되면은 반발이 엄청 심할 거야. 왜 여기다 우리 전라도에다 왜 공장을 짓고서 왜 사람을 안 뽑는가? 왜 사람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분명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 난. 그러니까 인건비가 필요 없는 시대로 접어드는데, 인건비를 써서 굴려야 되는 공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관세랑 인건비랑 노조랑 이게 맞물려 버리면서 완전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말했잖아, 이런 악재들은 아직 수면 위로 나오지도 않았다.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고, 이 주가를 끌어올릴 세력들은 그거를 그냥 잠시 덮어놓을 거다.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 어제 나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게 주식으로 돈 벌기 굉장히 어렵다. 주식으로 돈 벌기 굉장히 어렵고, 요즘 세력들이 하는 행동들이 진짜 너무 자낙무도한 게 뭐냐면은, 정규장 시작했을 때 거진 다 올려놓고, 뭐 넥스트장에서나 1시간 정도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 괴롭히는 거야. 이제 나머지 5시간, 6시간 괴롭혀. 그런 다음에 넥스트장 단일가에서 이제 다시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보통 거진 다 털리죠. 특히나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정규장에서만 보통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일가까지, 넥스트장까지 안 본단 말이야. 수급이 딸리니까. 보통 정규장에서 흔들 때 대부분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아갖고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